세상의 곳곳을 누비는 사람들에게 세계 지도는 필수템이죠. 그런데 13세기 세계 지도에 한반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가 출생 증명서를 받았던 때보다도, 심지어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보다도 한국은 훨씬 늦게 세계 지도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세계 지도에 담긴 비밀, 지금 파헤칩니다. 먼저 중국과 일본은 언제 세계 지도에 등장했을까요? 처음 유럽과 교류를 시작한 곳은 중국입니다. 1275년 원나라였던 중국에서 교역로가 만들어지고 상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죠. 또 서쪽으로는 유럽에서부터 동쪽의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교역로가 크게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실크로드. 그리고 이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으로 온 여행자가 바로 마르코 폴로입니다. 그는 동방여행을 와서 원나라 관직에 올라 17년을 눌러앉았죠.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동방견문록을 출판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동방견문록은 유럽인들에게 중국과 일본의 존재를 알렸죠. 동방견문록에 중국은 카타이, 일본은 지판고라고 언급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노관심이었던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에 한반도 관련된 내용은 없어. 한편 1500년대에 일본도 서양과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방문, 일본은 포르투갈에서 무기를 구입했고 이때부터 매년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591년 스페인도 일본과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과 스페인을 남만이라 불렀기에 이를 남만무역이라 부릅니다. 이 무렵 일본은 세계 지도에서 점점 제대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한반도는 어떻게 유럽인들에게 알려졌을까요? 유럽에서 한반도를 처음 기록한 인물은 윌리엄 르브룩. 당시 윌리엄은 코리아는 바다 한가운데 섬나라로서 나이가 멈춰 더 이상 늙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미지의 세계라고 기록합니다. 코리아는 믿을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여겨졌고 세계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이 지난 1590년대 오르틀스에 의해서 한반도는 섬나라로 세계 지도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나라? 반도가 아니라? 아쉽게도 6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섬으로 그려졌고 1655년경에 이르러서야 반도의 모양으로 지도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던 마르티니가 중국인 나홍선이 그린 조선도를 보고 한반도가 분명한 반도의 모양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보다 300년 늦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세계 지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듯 세계 지도에 언제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다른 나라와의 교류, 즉 무역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한반도는 전혀 무역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한반도에서도 무역을 활발히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는 원나라의 비단길이 생기기도 전이었고 일본의 남만무역 이전이었죠. 바로 924년 고려시대였습니다. 고려는 병란도를 통해 송나라, 인도, 태국, 베트남 등과 무역하는 국제적 화풀이였습니다. 이후 1024년에는 민간무역도 발달했죠. 그러나 서양 상인들이 동아시아에 관심을 보이던 시기인 1590년대에는 한반도는 폐쇄적인 국가였던 조선이었습니다. 성리학을 굳게 따르던 조선 사대부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실학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폐쇄적인 제도를 만들었죠. 특히 제네럴 샤먼호와 같은 오페레트 도굴 사건으로 인해 서양에 대한 강한 불신이 생긴 흥선대원군은 쇄국 정치를 펼칩니다.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조선은 세계 질서에 빠르게 편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주적 근대화 기회를 잃어버린 조선은 서양과 활발한 교류를 했던 일본보다 기술력이 뒤떨어졌고 세계 정세에 대한 정보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겪은 것이죠. 세계 지도는 우리에게 문을 열어 개방하는 것, 세계와 교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활발했던 무역을 조선시대에도 유지했었다면, 그 전에 조선이 폐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교류를 조금 더 중시했었다면 세계 지도 속 한반도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